반갑습니다. 송지준입니다. 일전에 이제 TV조선과 YTN 단독 보도가 나오고 난 뒤에 많은 분들이 참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. 일단 TV조선이 내놨던 단독 보도는 그렇습니다. 총리의 박영선 그리고 또 비서실장의 양정철 이 두 사람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YTN이 이제 추가적으로 단독 보도로 된 것 같은 경우는 특임 장관, 즉 정무장관이라고 하는 직을 새로 신설하고 그 자리에다가 새로운 미래 지금 공동 대표이자 또 당선까지 된 김종민 의원을 이제 앉히겠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. 제일 처음에 이 이제 보도가 나오고 난 뒤에 아침 6시 정도쯤에 이 단독 기사가 나왔었고요. 그리고 아침 9시 정도쯤이 되고 즉각적으로 대통령실이 또 해명을 했습니다. 검토한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.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양정철과 박영선 그리고 또 김종민 세 사람이 보이고 있는 반응을 봤을 때는 일단 검토가 된 거는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. 이따가 제가 그 반응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,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대통령의 의중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대통령실에 있는 누군가가 대통령한테 이런 식의 제안을 하고 언론에다가 흘린 것인지 요게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상식적으로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대통령께서 이런 식의 생각을 안 하셨기를 당연히 우리가 바라지 않겠습니까? 말이 안 되니까 박영선과 양정철 심지어 지금 양정철은 비서실장이에요. 조금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총리직 같은 경우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사실상 지금 뭐 야권에서 190석 이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192석이나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또 이재명 같은 경우는 지가 살기 위해서라도 솔직히 이번에 이화영에 대한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도 선동을 하고 있는 꼬라지를 봤을 때 지가 살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정부가 흔들리고 혼란스러워야지 된다라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총리로 임명하든지 간에 당연히 낙마를 시킬 겁니다. 그거는 뭐 벌써부터 예상이 되는 모습이죠. 그러다 보니까 총리 박영선을 어느 정도 고려했다라고 해도 비서실장에다가 양정철을 앉히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죠. 물론 이제 양정철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? 윤석열 당시 이제 그 검찰총장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하고 나아가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아예 그냥 총선에다가 아니면 대선에다가 후보로 내세우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양정철이고 보도가 나온 거를 보니까 최근까지도 뭐 양정철 전 원장이랑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? 연락도 하고. 근데 이제 그 양정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개인적으로 그런 식의 맥락이 있다라고 해도 문제가 뭐겠습니까?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의 복심, 삼철 중에 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비서실장에다가 앉힐 수가 있겠습니까? 이거는 윤석열 정부에 표를 줬던 보수 우파 국민들 거의 지금 뭐 한 49%, 한 50% 가까이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표를 주지 않았습니까? 그 모든 사람들을 농락하는 거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일각에서 같은 경우는 이게 가짜 뉴스일 거다. 설마 윤석열 대통령께서 박영선과 양정철을 검토할 리가 있냐? 이거는 그냥 누가 뭐 제안을 했을 수는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거를 또 빌미로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보수우파를 이간질시키기 위한 어떤 가짜 뉴스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. 분명한 거는 지금 이제 뭐 페이스북이 됐거나 벌써부터 특히나 이제 제가 봤었을 때는 의사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여론이 많은 것 같은데 의사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과거에 문재인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두 사람이 찍은 사진부터 시작해서 과거에 뭐 윤석열 통했던 말 이런 것까지도 짜깁기를 하고 왜곡을 해가지고 야 이거 봐봐라 사실은 윤석열이 좌파였다라는 식의 또 선동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리고 또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진작에 뭐 어떻게 됐습니까? 좌파로 뭐 낙인 찍히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가짜 뉴스가 뭐가 됐든지 간에 이 보도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이 뉴스를 통해 가지고 보수 우파가 또다시 분열이 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. 아까 전에 제가 이제 그 박영선과 양정철 그리고 이제 김종민 세 사람의 반응을 또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. 김종민과 양정철 같은 경우는 입장을 냈어요. 뭐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낸 거는 김종민이고 양정철 같은 경우는 측근을 통해 가지고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. 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, 그렇죠? 눈에 띄는 게 박영선이거든요. 박영선 같은 경우는 딱히 이거를 부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번에 또 글을 쓴 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오사카에 있다라고 합니다. 하버드에서 이제 그 공부하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오사카에 또 최근에는 있나 봐요. 그 오사카에 있는 박영선한테 총리설에 대해 가지고 기자가 질문하니까 박영선이 뭐라고 답변하냐? 나중에라고 하고 그냥 자리를 피했다는 거예요. 이게 뭐겠습니까?
어떤 제안이 있었다라는 것이고, 그리고 나아가서 박영선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거를 할 마음에 좀 뜻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? 그리고 이번에 이 그 양정철과 박영선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난 뒤에 또 어떤 보도가 이어서 나왔습니까? 두 사람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라고 나왔거든요. 그 두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김종민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. 그러니까 양정철과 박영선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좀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단독 기사까지 나갔던 거겠죠. 그리고 박영선이 이제 추가적으로 페이스북에다 글까지 올렸는데 뭐라고 이제 또 글을 올렸냐? 오사카 시립 동양도자미술관에 갔다고 해요. MOCO라고 하는 모코라는 곳이죠. 저는 안 가봤는데 뭐 가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거기에 이제 또 가고 난 뒤에 한국 도자기 특별전을 언급하면서 협치가 기뇨히 필요한 시점이다. 뭐 이런 얘기를 또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썼습니다. 요 지금 페이스북의 글 같은 경우는 총리설 이후에 지금 쓴 글이거든요.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봤었을 때는 뭐겠습니까? 협치가 기뇨히 필요한 것 같다. 그런 식이다.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거대 야당인 이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랑 그다음에 민주당 양측 사이의 어떤 협력 그런 어떤 중간자 역할을 맡을 수 있다. 이런 지금 또 의지의 표시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정리를 해봤을 때 일단은 이제 그 양정철과 박영선 두 사람한테 이런 식의 어떤 제안이 갔던 거는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. 그리고 두 사람 전부 다 처음에는 좀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던 것도 맞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양정철 같은 경우는 이후에는 일단 고사를 하고 박영선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총리직을 맡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차적으로 생각해 봤을 땐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죠. 근데 총리직 같은 경우는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? 이게 이제 그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국회 동의가 필요한 그런 직책인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글자 그대로 누가 나오든지 간에 다 지금 이제 낙마를 시키겠죠. 근데 박영선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낙마를 시킬 수가 있을까? 물론 이재명이라고 한다면 낙마를 시킬 수도 있겠습니다만 박영선이 총리로 나왔을 때 박영선 낙마를 시킨다면 이거 좀 역풍 맞지 않겠습니까? 아니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박영선인데 박영선조차 낙마를 시킨다고? 이건 진짜 민주당이 묻지도 따지도 않고 무조건 낙마를 시키겠다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역풍과 여론이 충분히 저는 형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. 물론 박영선 말고 더 최선의 어떤 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제가 뭐 박영선을 찬성한다 뭐 이런 맥락이 아니라 이런 어떤 그 대통령실의 고민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. 민주당 같은 경우는 누가 나오든지 간에 진짜 뭐 예수님이 지금 부활해도 제가 보기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법한 그런 식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거부권이 아니라 거부할 법한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박영선 정도가 아니라 누가 나왔을 때 과연 민주당이 받아줄 수가 있을까? 물론 또 그런 맥락도 있어요. 우리가 조금 괜찮은 사람을 더 많이 찾아가지고 한 두세 사람 정도를 이제 그 후보로 내놨을 때 계속 해가지고 그거를 또 민주당이 무조건 반대만 할 수는 또 없을 노릇일 겁니다. 한 두 번 정도는 그래도 뭐 또 반대한다라고 할지라도 세 번, 네 번 정도 됐었을 때는 그때도 여론에 또 반발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.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복합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. 그리고 이제 그 비서실장직 같은 경우는 양정철을 검토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, 저는 이 양정철을 검토했다라는 게 사실 더 좀 화가 나거든요. 검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대통령실은 아니라고 하니까 근데 이런 식의 보도가 나가게끔 만든 원인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? 대통령실의 어떤 그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단독 기사가 나갈 수가 없죠. 그게 뭐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는지 아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도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. 총선에서 우리가 패배한 이유가 뭐냐? 지난번에 뉴스토마토가 나왔던 그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압도적인 다수가 대통령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. 보수우파 국민들 같은 경우도 60%가 넘게 대통령 탓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?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냐 하면 딱히 잘못한 게 없어요. 실질적으로 잘못한 건 뭐겠습니까? 대통령실에 있는 정무 감각이 딸리는 그 사람들이 문제인 거겠죠.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. 왜 도대체 그때도 대통령실에서 제대로 일처리를 못해가지고 대파 논란이다 뭐다 그런 거나 만들어내고 왜 이렇게 일처리를 또 못해가지고 양정철을 검토했다라고 하는 또다시 보수우파를 분열시키는 이런 식의 짓을 뭐 분열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겠습니다만 그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지금 뭐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 좌파다 뭐 이러고 있으니까 제발 좀 단도리하고 제발 좀 대통령실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이래가지고는 우리 지방선거가 됐거나 대선 꿈도 못 꿉니다. 제발 정신 좀 차리자고요.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